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오늘은 저희의 상상력으로 꿈의 의미를 따라가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꿈은 30대 직장인 여성의 꿈입니다. 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강당 같은 곳에서 같은 학교 사람들끼리 의자에 앉아 있다. 내 왼쪽으로 약간 떨어진 곳에 대학생 같은 20대 남자 2명이 있는데 나는 그중 한 명에게 관심이 있다. 쳐다보거나 그러지는 않고 의식만 하고 있다. 중간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 1시간 정도 시간이 남아서 자전거를 타려고 한다. 아까 그 남자와 함께 건물 밖으로 나간다. 자전거를 탔는데 체인이 들떠 있다. 완전히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빠지려고 들떠 있어서 발로 한두 번 차서 다시 끼우려고 한다. 그런데 안 될 것 같다. 저희의 상상에서 꿈을 펼쳐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읽었어요? 저는 강당이라는 곳이 수동성을 얘기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이제 강당에 청중으로 앉아있는 사람이고 뭐 말하는 사람이 보이지는 않지만 워낙에 이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앉아있는 사람이 뭐 발화를 하거나 그러기가 되게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수동성이 굉장히 강화가 되는데 거기서 건물 밖으로 나와서 자전거를 탄다고 한다는 게 자전거는 그야말로 내가 움직여야 뭐라도 해야 얘도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뭐 자발성, 적극성 이런 걸로 넘어가려고 하는 이때에 이 체인이 들떠 있다는 게 거기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강당과 자전거는 대극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강당이 집단성을 상징한다면 자전거는 개인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당은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강당에서는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강당은 방대하고 포괄적이라는 특성을 가집니다. 강당은 다른 공간에 비해서 활동의 다양성을 보장하면서 수용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내가 선호하는 집단이나 조직의 특성일 것입니다. 강당 안에서는 언제나 다소간 들뜬 상태로 그런 기분 좋은 상태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강당이 우리에게 주는 매력은 그런 것입니다. 반면 자전거는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페달이 2개인 자전거도 있고 뒤에 누군가를 태울 수도 있으나 대개는 홀로 타고 이동합니다. 스스로 동력을 만들어내서 이동하는 수단이라는 뜻입니다. 강당과 체인을 비교해 보자면 강당과 체인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공통점이 존재하는 것도 같습니다. 무수한 체인 조각들이 연결될 때 하나의 커다란 체인 원이 완성되는 거죠. 그리고 그 체인은 자전거의 핵심 요소들을 연결함으로써 자전거의 주행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강당 역시 비슷합니다. 개인들이 모여서 집단이 형성되고 강당은 다양한 집단 모두를 수용하고 집단의 활동을 독려하는 공간입니다. 자전거의 체인은 부드럽고 매끄럽게 돌아가야 하는데 그 부분에 문제가 생겼고 나는 이를 포착합니다. 체인이 들떠 있음을 바로 알아차렸고 나는 발로 2번 찹니다. 이는 무슨 의미일까? 강당 안에서 나는 한 남자 때문에 들뜬 상태에 있었어요. 강당 밖으로 나와서 보니 자전거의 체인도 들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꿈에서 들뜸은 강조되고 있는데 그러할 때 자신을 억제하고 제어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나는 잘 들뜨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발로 체인을 차서 들뜬 상태를 제거하듯이 금세 눌러댈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한 거죠. 자전거의 체인을 발로 툭툭 치는 행동이 좀 아쉬운 이유는 지나치게 가볍고 쉽게 처리하려는 의도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전거를 발로 툭툭 치는 행동은 나의 일상적 습성 같습니다. 상징적 차원에서 풀면 나는 잘 들뜨는 반면 눌러대기도 매우 잘한다는 뜻이죠. 왜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것일까라고 질문해 본다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체인은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내가 제자리를 지키는 방식은 언제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자리를 이탈할 것 같으면 재빨리 알아차리는 기민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은 무리 없이 매끄럽게 돌아가고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나의 내면은 그러한 방식으로 관리되고 통제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식을 고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집단이나 조직, 소속감이 내게는 아주 중요했던 것이고 때문에 그들의 심기를 건드려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탈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내는 것이 나의 습성이자 장점이었습니다. 체인이 톱니바퀴에서 이탈한다는 상상만으로도 내 불안과 공포는 수직으로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강당에서 나와 자전거를 타려고 하자 바로 문제가 발생하는 이미지입니다. 왜 이런 이미지인가? 거대한 강당에 비해 자전거는 가냘프고 초라하기까지 하잖아요. 그 힘은 매우 미약한 것도 같고요. 자아가 집단과 조직을 얼마나 선호하는지를 드러내는 이미지라 할 수 있습니다. 자아의 집단 지향적 태도와 개인성 추구 사이에는 균형이 크게 어그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집단의 한 일원에서 개성과 고유한 자질을 살아내는 한 개인으로 전환되지 않는 것입니다. 집단과 조직의 테두리 내에서 살아갈 때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이겠죠. 강당이라는 견고한 테두리 내에서 다시 같은 학교끼리 모여 있어요. 2중, 3중으로 보호되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꿈을 보면 강당에서 벗어나 있는 시간을 1시간 정도로 책정해 두려는 것 같습니다. 자아의 오랜 습성인 것 같습니다. 강당 밖으로 나오자 1시간 정도의 시간이 남는다고 하잖아요. 이는 개성과 고유한 특질을 가진 한 개인으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자아가 허락할 수 있는 최대의 시간인 것입니다. 때문에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보여주는 태도로 짐작컨대 자전거와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라도 포기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향한 전반적 신뢰가 아주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이겠죠. 체인에 대한 연상을 좀 더 해본다면 낭만적 풍경 안에서 그저 짧은 시간 동안 가볍게 즐기는 것 이상으로 자전거에 대한 애착이 생겨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전거의 체인은 자전거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을 연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체인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그 자전거는 주행에 부적합할 것입니다. 서 있는 채로 발로 툭툭 치는 행동 대신 앉아서 찬찬히 볼 수 있으려면 체인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주 작은 조각들이 모여서 하나의 체인을 형성합니다. 따라서 체인은 분리했다가 다시 연결할 수도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분리하고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은 체인의 큰 장점인데 그 때문에 오히려 쉽게 끊어지지 않을 수 있고 수리도 용이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형태가 아니라면 마모가 더 쉽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부분적 교체가 어려워 한번 끊어지면 다시 사용하기 힘들 수도 있고요. 뭐냐면 무수한 이음새라고 하는 것은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원의 형태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기 위함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리와 연결이 용이하게 일어날 때 보다 확실한 유연함과 힘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다 오래 갈 수도 있고요. 뭐냐면 분리와 이탈을 지나치게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리되었던 체인이 세척과 수리를 통해 보다 튼튼한 상태로 돌아오듯이 보다 강인해지기 위해서는 때로 분리되고 이탈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강당 주변에 세워진 자전거는 자아에게 매력적으로 어필되기 힘든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거대한 강당은 자전거를 너무나 초라하게 만들거든요. 자전거에 신경을 쓰거나 애정을 쏟을 이유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강당이라는 거대한 힘에 압도된 채로 살아갈 때 자전거와 체인의 분리는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페달을 밟을 일도 없고 체인은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자전거를 탈 때는 스스로 엔진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 근육을 키우는데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 되는 것이고요. 강당을 벗어나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내 다리의 힘을 믿지 못하는 탓입니다. 튼튼한 두 다리가 버텨줄 때 매사 덜 지치게 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짱짱한 허벅지를 가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강당이 나를 지탱해주고 있다고 믿었으나 이제 내 두 다리의 힘으로 버텨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내 두 다리의 힘을 길러서 그 동력으로 나아가야 하는 시점에 이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내가 자전거를 대하던 습성은 이제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체인을 꼼꼼하게 점검하는데 1시간을 다 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앉아서 체인의 상태를 찬찬히 살펴보면 생각지 못한 문제점들이 발견될 것도 같습니다. 체인에 기름때가 잔뜩 끼어 있을 수도 있고 교체해야 할 체인 조각이 눈에 들어올 수도 있고 전반적 세척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체인이 기꺼이 분리될 수 있음을 허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차원에서 통합을 이뤄내자면 강당에서 떨어져 나와 홀로 존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분간은. 제가 앞에서 강당의 수동성을 투사하고 자전거의 자발성, 적극성을 투사했잖아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나에 대한 믿음보다 집단에 대한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그 수동성을 강하게 부여잡고 있구나. 그 시스템 안에서 내가 거기 잘 앉아있기만 해도 나를 지켜주는 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수동성을 더 훨씬 많이 발휘하는구나. 그것이 자전거가 나한테 줄 것보다 더 크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그걸 절대 놓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자발성을 발휘하려면 막 나를 채찍질해야 되고 막 그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집단성과 연결해서 오히려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나를 설득해야겠다. 내가 자발성을 끌어낼 수 있는 길은 그런 것 같다. 그런 나아가 왔어요. 네. 근데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른 꿈으로 찾아오겠습니다.